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토토 승무패 분석팀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는 분데스리가와 K리그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2회차 연속 2월 됐죠. 2월 금액만 20억이 넘습니다. 이번 회차 1등 복식하시게 되면 아마 40억이 넘을 것 같아요. 자, 14경기 분석 및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수원, 지난 라운드 슈퍼매치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어요. 패하긴 했는데 경기력이 크게 나쁘진 않았고 전반은 우세하게 이끌었죠. 정상빈이라는 아주 슈퍼루키를 발견했어요. 포항이랑 서울전 연속 득점. U22 카드는 물론이고 김건희의 최전방 파트너로 낙점됐죠. 김건희가 골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한데 정상빈이 섀도우로서 넓은 활동 반경으로 커버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김민우, 한석종, 고승범, 이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 밸런스 무게가 모두 좋아요. 측면에서 이기재와 김태환, 공격 가담에 있어서 측면 돌파에 크로스 안으로 파고들면서 슈팅 아주 다양한 모습 보여주죠. 중원 미드필더의 수비 지원으로 이 백스리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노동건 골키퍼의 경기 운영 능력도 아주 안정적이죠. 근데 제르치하고 니콜라우의 부진으로 최전방 골 결정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쳐있던 고승범과 한석종 이 주축 미드필더들이 휴식기 통해서 체력이 회복됐기를 기대해보죠. 원정팀 전북입니다. 전체적인 선수들이 경기 운영 능력이 좋죠.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들만 모아놨으니까. 4-4-2는 좋은 선택이긴 한데 일루첸코와 구스타보의 호흡은 아직 어색해요. 이승기가 투입돼야지 미드필더진에서 공격적인 운영이 좀 매끄럽게 돌아가죠. 이게 쿠니모토가 아직은 복귀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네요. 한교원은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수원FC전에 나와가지고 빠른 돌파, 저돌적인 플레이, 한교원다운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한교원과 바로 이 동시 출격이 가능해졌죠. 지난 대구전에서는 4-1-4-1로 나섰는데 이 홍정호 파트너로 김민정이 아니라 최보경이 나왔는데 이 호흡이 좀 불안했어요. 유재문 역시 경기 운영이 좋지 않았죠. 김상식 감독이 상대에 따라서 이 전술 변화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데 이건 좋긴 해요. 근데 아직 김상식만의 전북색을 만들지 못하고 있죠. 일려첸코는 지난 라운드 PK 포함해가지고 현재 3경기 연속 득점, 골 감각이 확실히 올라온 상태죠. 전북은 홈 원정 기복이 없는 팀이에요. 공격력은 또 수원보다 앞서 있죠. 한경원 같은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공격진의 파기력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수원 상대로 패하는 경기는 없을 것 같아요. 수원은 고승범, 한석종, 김민호, 이 앞세운 중원이 탄탄합니다. 이들이 지원을 받는 3백도 아주 견고하죠. 양 측면에서도 수비 시에는 공간을 쉽사리 내주지 않아요. 근데 전방에서 마무리 지어줄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죠. 정상빈 카드에 기대를 걸기에는 전북 수비진이 너무 노련하죠. 수원은 선제 실점할 경우에 이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최전방 골 결정력 부재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수원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성남과 울산 경기입니다. 성남 당초 예상과 달리 시즌 초반에 선전을 펼치고 있어요. 작년이랑 똑같은 것 같네요. 이종성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한 후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정됐어요. 이종성은 근데 5라운드 강원전에서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죠. 이 서울전부터 이종성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했는데 이 이후에 2승 1무였어요. 이종성 나온 경기들이. 최근 상대했던 포항, 강원, 수원FC가 아직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 성남에게 운이 따랐던 경기들이죠. 강한 상대들을 상대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던 만큼 이번 울산전 역시 뒤로 물러서는 경기가 예상돼요. 성남 역시 최전방 골게터들이 부진이 고민인데요. 박용지가 전방에서 빠른 발감, 순간적인 돌파, 찬스 메이킹을 잘하긴 하는데 마무리 능력이 부족해요. 회춘한 김영과 골키퍼와 터프한 3백 조직이 이 수비력은 아주 안정감 있죠. 현재 6경기 3실점, 리그 최소 실점입니다. 원정팀 울산은 동해안 더비부터 조금 삐걱거리더니 최근 2무 1패로 부진해요. 조현우, 원두재, 김태환, 홍철, 이동준, 이동경, 김인성 무려 7명이 A매치 1번 원정에 차출됐죠. 이 A매치 차출된 선수들은 파주에서 코트 경기를 통해서 4월 2일 날 낮 12시에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울산 숙소로 합류할 것 같아요. 울산이 성남 원정인 만큼 이동거리도 짧고 파주에서 성남까지 그리 멀지 않으니까 최근 팀 성적상 부상이 아닐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선발과 교체로 나설 것 같네요. 대체 선수들도 두터운 만큼 이들의 A매치 차출로 인한 공백은 없을 것 같아요. 울산은 최근 2경기에서 힌터 제어 카드를 내세우는데 완전 실패해요. 원톱으로 나섰는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니까 무톱 공격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죠. 힌터 제어가 리그에 적응할 때까지는 이동준, 김인성 체제의 제로톱이나 김지현 선발 카드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세의 성남과 부진한 울산의 매치업인데
성남이 성적은 상승세인데 경기력이 그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수비적인 부분은 잘 해결됐는데 상대 퇴장으로 또 운 좋게 승리한 경우들이 있었죠. 울산은 힌터디어 카드가 실패하고 또 빠른 역습 패턴에 대해서 상대팀이 대비하면서 아주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청용, 신영민, 고명진 이런 노련한 선수들을 앞세워서 부진 탈출에 나설 것 같아요. A매치 탈출 변수가 있긴 한데 이 선수들이 뭐 강행군을 충분히 극복하면서 울산의 승리를 갖고 올 것 같아요. 최근 맞대결 전적도 울산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요. 지금 성남 원정 4연승 중입니다. 울산이. 성남의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FC서울과 강원입니다. 서울 파죽이 3연승, 기성용이 3경기 연속골로 승리를 이끌었죠. 기성용, 오스마르, 기스마르 조합이 K리그 짱 먹고 있어요. 부진했던 팔로세비치도 슈퍼매치에서 2도움하면서 기스마르 앞에서 공격 전개 윤활유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박정빈도 출전 시간 늘려나가면서 측면에서 위협적인 모습이에요. 박주영, 박정빈, 조용욱, 나상호 이런 뭐 수준급 공격수들이 있는데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그 듬직한 타겟 선수가 없는 게 아쉽죠. 박주영이 볼 전개를 위해서 미드필드 진영으로 자주 내려오는데 이때 최전방이 비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이런 공간을 나상호나 조용욱이 좀 활용해주면 좋은데 좀 부족하죠. 팔로세비치 컨디션이 살아난 만큼 공격 진영에서 더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찬스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강원은 지난 라운드 오심으로 인한 퇴장 불운을 겪었지만 그래도 시즌 첫 승을 거뒀어요. 김대현이 완벽히 강원맨으로 녹아났습니다. 빠른 발, 날카로운 슈팅, 역습 상황에서 아주 키맨 역할을 해요. 대구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역습할 때 전방으로 연계도 아주 탁월합니다. 한국영, 이 김동현 버티고 서 있는 중원의 밸런스도 아주 좋습니다. 최근 한국영이 팀 부진을 벗어내기 위해서 아주 초인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조지환도 경기를 치르면서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 그리고 아주 현란한 발재감 보여주고 있죠. 고무열은 PK로 득점을 하긴 했는데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민을 영입하면서 한국영, 김동현 기존 미드필드진에다가 섬세한 패신력을 보강했는데 다만 이 어린 선수가 K리그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나가 관건이겠죠. 3연승의 서울과 시즌 첫 승 강원의 대결인데요. 최근 경기력, 선수 구성, 팀 전력상 서울이 우세하죠. 강원이 김대원과 조재현을 앞세워가지고 속도전을 펼칠 것 같은데 이 노련한 기성용 오스마르 조합의 길목 차단에 막힐 것 같아요. 팔로세비치가 공격 진영에서 유연한 플레이가 살아난 만큼 서울이 승리하기에 충분한 골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최근 강원과의 맞대결 전적이 좋지는 않은데 기스마르의 팔로세비치가 살아난 이상 이변은 없어 보이죠. 서울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와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도르트문트는 공격진의 한 축인 산초가 근육 부상으로 4경기째 결장했어요. 산초 부상 결장 이전에 4연승을 거두다가 산초 부상 이후에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주춤하죠.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 독일 컵대회도 4강, 전체적으로 경기수가 많은 편이에요. 선수들이 좀 지쳤죠. 25라운드 홈 헤르타 베를린전에서는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서자 좀처럼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못했어요. 브렌트의 먼거리 중거리 슛과 종료 직전에 무코코의 개인기 돌파로 인해서 2대0으로 승리하긴 했죠. 지난 라운드 켈른전에서는 홀란드의 원맨쇼로 2대2 가까스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홀란드는 부상 복귀 후 17경기에서 무려 16골이에요. 이번 라운드 직후 맨시티와의 UCL 챔피언스리그 16강 원정 일정이 있죠. 산초, 로이스, 공격 진영의 부상자 공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지난 25라운드 라이프치전에서 고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유효 슈팅을 8개나 허용했는데 트랙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1실점으로 막아냈어요. 26라운드 유니온 베를린을 상대로는 5골을 폭격하면서 5대2 대승을 거뒀죠. 안드레 실바가 2골 1도움으로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안드레 실바 최근 분데스리가 10경기에서 10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중앙 미드필더 카마다의 경기 운영 능력이 아주 좋아 보여요. 패스 정확도가 높고 공간을 향한 공격적인 패스 시도도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 5경기에서 7실점으로 매경기 실점이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아쉽죠. 원정에서는 최근 6경기 10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 성적도 5승 3무 3패, 26득점에 21실점,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편이에요. 리그 경기 외에 다른 일정이 없는 만큼 체력 안배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있어요. 도르트문트는 산초의 부상 이탈 이후 주춤하고 있는데요. 홀란드가 고군분투하면서 매우 멱살 캐리하지만 한계가 있죠. 더군다나 주중에 맨시티와 챔스 16강 원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서 로테이션을 돌리거나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기세가 안 좋았는데 지난 라운드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5대2 대승 거두면서 반전을 가져왔어요. 안드레 실바의 최근 골 기세가 아주 매섭죠. 상대 전적, 홈 상대 전적 도르트문트가 모두 우세해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 챔스 일정을 고려하면은 분명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10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카마다와 레이나가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로 비겼죠. 도르트문트의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샬케의 경기입니다. 25라운드 아르미니아 홈 경기에서 상대의 수비 조직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1대2로 패했어요. 측면 수비와 역습 수비가 전혀 대처가 안 됐죠. 슈팅 20개, 유효슛 8개, 근데 단 한 골밖에 못 넣은 레버쿠젠입니다. 26라운드 헤르타 베를린전 역시 상대 수비 전술에 막히면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내용은 우세하게 이끌었는데 역습에 전혀 대처 못하면서 3골을 내줬어요. 이 레버쿠젠 시즌 초반 잘 나갔잖아요. 근데 이 바움가르틀링거랑 라스벤더 이 두 미드필더가 부상당하고 이후에 팀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이탈한 1월 중순 이후에 2승 2무 7패예요. 원정팀 샬케는 26경기에서 69실점, 리그 최다 실점팀이에요. 최악체입니다. 도르트문트한테 4실점, 슈트트라트한테 5실점, 그 다음에 마인츠전에서 클린시트 했는데 다시 또 두 경기에서 80점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25라운드 볼프스부 전반 자책골을 내주고 후반에만 무려 4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상대 논스톱 패스 연결 한 번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수비 진영에서 볼 돌리다 빼앗겨서 실점하고 이 수비 조직이 무너지는 모든 장면을 다 보여줬어요. 26라운드 미난길라전 역시 또다시 자책골을 허용하면서 패배했죠. 첫 실점 당시에는 박스 안에 한 8명이 있었는데 확실한 볼 처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실점을 했어요. 아마 무너진 수비 조직 뒤에서 선방하던 론나우 골키퍼마저 헤딩 슛을 막아내려다가 안고 들어가는 실책을 저질렀죠. 레버쿠젠이 중앙 미드필더 바움가르틀링과 라스벤더 이 두 선수의 부상 이탈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 리그 최약체 이 샬케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할 것 같죠. 샬케는 최근 원정 2경기 연속 5실점이에요. 수비 조직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실책을 다 보여주고 있죠. 유로파리그 탈락 후 리그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레버쿠젠이 샬케를 상대로 부진 탈출에 나설 것 같습니다. 지난 10라운드 맞대결도 상대 자책골, 그 다음에 바움가르틀링거, 패트릭 시크의 골로 레버쿠젠이 3대0 승리했죠. 레버쿠젠의 승리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켈런입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지난 25라운드 최약체 샬케와의 경기에서 상대 자책골 포함해서 5골 뽑으면서 5대0 대승을 거뒀죠. 2연패 벗어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26라운드 브레멘을 상대로는 상대 자책골로 손쉽게 앞서갔어요. 아놀드가 공격 진영에서 활발하게 움직였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위협적인 장면 연출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베오르스트는 최근 3경기 연속골로 골강박을 자랑하고 있는데 올 시즌 26경기에서 17골, 분데스리가 전체 득점 순위 4위입니다. 수비 조직도 안정감 있는 경기를 펼쳤고요. 세트피스 중에서 튕겨나온 공을 빠르게 대처 못해서 실점한 것은 조금 흠이죠. 올 시즌 홈에서 무패입니다. 8승 4무, 24득점 8시점이에요. 원정팀 켈러는 강등권 논절이 있죠. 최근 기세가 좋지 않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25라운드 유니온 베를린 원정에서는 두다의 PK골로 앞서갔는데 후반 오른쪽 측면 수비가 무너지면서 연달아 실점했어요. 실점이 2골에 그치긴 했는데 내내 유니온 베를린의 공세에 휘둘렸어요. 26라운드 도르트문트전은 두다의 PK골과 깔끔한 역습 패턴을 통해서 야콥스의 역전골로 앞서갔어요. 도르트문트의 파생 공세를 잘 막아냈는데 경기 끝나기 직전에 홀란드한테 동점골 내주면서 2대2 무승부였죠. 최근 공식전 11경기 연속 실점으로 수비진의 허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최근 3연패의 부진을 겪고 있죠. 볼프스부르크가 2연패에서 벗어나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기세가 다시 살아났죠. 더군다나 이번 경기는 홈이에요. 볼프스부르크 올 시즌 홈 무패입니다. 원정팀 켈르는 최근 원정 3연패의 부진이죠. 거의 매경기 실점하는 수비진이 허점이에요. 최근 경기력, 기세, 객관적 데이터를 봐도 볼프스부르크가 우세하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볼프스부르크는 켈르는 상대로 15경기에서 1패밖에 없고 볼프스부르크 홈에서는 2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5승 2무로 7경기째 패배가 없는 상황이죠. 볼프스부르크의 승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 마인츠와 아르미니 경기입니다. 마인츠가 최근 2연승의 상승세죠. 25라운드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부카르트 잘라이 두 최전방 투톱을 앞서 밀어붙였죠. 후반 들어 프라이부르크의 주도권을 내줬지만 공격적인 선수 교체 후 글라처의 헤딩슛을 화이선이 재차 헤딩골로 집어넣었어요. 26라운드 호펜하임전 경기 시작 25초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는데 이 그라젤이 말도 안 되는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볼을 탈취해서 선제골을 터뜨렸죠. 호펜하임은 공세로 나오자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역습 위주로 버티는 운영을 했어요. 세트피스에서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결국 2대1로 승리했죠. 화이소는 후반 조커로 투입돼서 아주 날카로운 침투 능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으면서 수비가 조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홈경기 승리가 3개 있는데 최근 5경기에서 다 거둔 거예요. 원정팀 아르미니입니다. 강등권에 허덕이고 있죠. 최근 성적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25라운드 레버쿠젠 상대로는 경기력에 밀렸는데 상대 측면 공략에 주요하면서 2대1로 승리하긴 했어요. 흔들리고 있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8경기 만에 승리를 챙긴 거죠. 26라운드 라이프치전에서는 상대와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였어요. 레버쿠젠전과 마찬가지로 수비 후 역습 전술을 펼쳤는데 역습 전개가 잘 안 됐습니다. 라이프치 파상 공세를 오르테가 골키퍼가 여러 차례 슈퍼세이브를 펼치면서 1실점으로 막아냈죠. 아르미니의 역습 때는 누쿠치하고 오쿠가와 이 두 선수의 속도는 아주 위협적이긴 합니다.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맞대결이죠. 두 팀의 승점 차는 단지 2예요. 마이츠가 최근 2연승의 상승세 그리고 홈에서의 경기력이 좋은 만큼 우세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아르미니가 원정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비기고 레버쿠젠을 이기는 등 간혹 이변을 연출하기도 하죠. 올 시즌 10라운드 맞대결에서 아르미니가 승리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 경기 내용은 마이츠가 훨씬 우세한 흐름이었습니다. 나머지 전적들은 너무 오래된 기록들이어가지고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마인츠의 승, 무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아우쿠스와 호펜하임입니다. 아우쿠스는 최근 징검다리 승리하고 있어요. 승패. 25라운드 미넨글러와의 경기에서는 초반 상대의 빠른 공세에 밀리며 위태로웠죠. 전반 페널티킥도 내주긴 했는데 상대 실축으로 운이 좋았죠. 풀백 수비라인과 소모 골키퍼 선방으로 버텨내더니 후반 세트피스 선제권을 통해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아주 수비를 두텁게 하고 날카로운 역습 전개가 잘 먹혔죠. 26라운드 프라이브르크전도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줬어요. 근데 수비는 잘 됐는데 역습 전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무의미한 중거리 슛에 의존했죠. 결국 후반 프라이브르크의 집요한 측면 공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최전방으로 투입되는 안드레아는 4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고 있죠. 골 외에도 수비를 등지고 동료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 타겟맨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호펜하임은 최근 부상자들이 공백에 허덕이며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25라운드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는 상대 와만기투카의 돌파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자책골 그리고 추가골을 내주며 무너졌죠. 협력 수비를 펼치긴 했는데 원투패스 한 방에 와만기투카의 스피드를 잡아내지 못했어요. 26라운드 마인츠와의 경기에서는 경기 시작 25초 만에 센터백 리차드가 수비 진영에서 볼을 빼앗기면서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점 후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나섰는데 마인츠의 측면 돌파에 이은 크로스 유지의 공세를 펼쳤죠. 상대의 날카로운 역습 위기는 바우만 골키퍼가 선방으로 막아냈고 상대 왼쪽 측면을 두드리다 결국 베브가 왼쪽 수비가 올려준 공을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코너킥에서 역전골을 내주며 무너졌는데 그때 수비 숫자가 많았는데 달려드는 상대 선수를 전혀 막행하지 못했어요. 두 팀 모두 중위권에 있지만 강등권과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승점 확보에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우쿠스는 최근 수비 후 역습 전술을 펼치는데 역습 전술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대진은 박스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호펜하임은 최근 2연패지만 경기 내용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배부를 앞세운 공격 진영은 빠른 속도로 위협적이죠. 최근 맞대결 전적, 아우쿠스 홈 맞대결 전적을 보면은 호펜하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올 시즌 10라운드 맞대결도 호펜하임이 3대1로 승리했어요. 지금 아우쿠스는 호펜하임 상대로 최근 홈에서 5연패 중입니다. 아우쿠스의 패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 뮌헨. 홈팀 라이프치히는 지난 25라운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아쉽게 1대1 무승부예요. 경기를 지배하면서 공격적으로 했는데 유효 슈팅 8개에 단 한 골이 그치면서 승리를 놓쳤죠. 26라운드 아르메니전은 전력 차이를 드러내며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어요. 프로스버그, 운쿠쿠, 클라이브레트 공격 진영 선수들이 빠른 속도와 공간을 향한 움직임 그리고 과감한 슈팅으로 승리를 이끌었죠. 수비형 미드필더 캄프는 전체적인 팀 밸런스주의가 아주 좋습니다. 아르메니전에서는 후반 교체 투입된 황희찬도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로 골키퍼와 맞서는 찬스를 만들기도 했죠. 올 시즌 홈에서 강한 모습입니다. 10승 2무 1패, 25득점 17점이에요. 순항 중이던 바이에른 뮌헨에 드디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A매치 중에서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왼쪽 측면 수비수 데비지도 퇴장 징계로 결장이죠. 토마스 밀러, 자네, 미드필더진의 공격적인 선수들이 있긴 한데 최전방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빠진 공백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클럽 월드컵을 다녀온 뒤 2경기에서 주춤했었던 바이에른 뮌헨인데 사실 원래 기세를 찾으면 공식전에서 6연승 중이었죠. 부상과 퇴장 결작
이 위기에서 리그 2위 팀과 맞대결하는 부담이에요. 주축 선수들이 거의 대다수 각국 대표 선수들로 구성돼서 월드컵 예선을 치르느라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클 거예요. 올 시즌 원정 성적은 9승 1무 3패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1, 2 팀들이 맞붙는 빅뱅이지만 예상외로 다소 싱거운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바이에른 뮌헨의 전력 손실이 너무 커요. 올 시즌 팀 득점의 거의 절반을 책임진 35골에 레반도프스키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이 예정돼 있죠.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최근 4무 1패로 라이프치히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라이프치히는 역대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맞대결에서 단 1승밖에 없어요. 올 시즌 10라운드 맞대결은 접전 끝에 3대3 무승부였죠. 라이프치히의 승, 무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넨겔라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넨겔라가 지독하던 연패, 7연패에서 마침표를 찍었죠.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며 최근 7연패에 빠졌지만 지난 26라운드 최하위 샬케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투람이 왼쪽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호프만도 오른쪽에서 라인을 잘 타면서 밸런스를 맞춰줬죠. 스틴들도 강력한 슈팅을 시도하며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25라운드 아웃코스전에서는 라자르, 스틴들, 투람 공격적으로 운영을 펼쳤는데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어요. PK 찬스에서 스틴들이 실축으로 득점하지 못했고 후반 결국 상대 역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3대1로 패했어요. 역습 수비 시 상대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했죠. 최근 홈에서 3연승을 거뒀었는데 이후에 5연패, 홈 5연패 중입니다. 원정팀 프라이부르크가 최근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25라운드 마인츠와의 경기에서는 상당히 강한 압박에 주도권을 내주며 끌려갔죠. 최전방 살라이가 공격적으로 활약했는데 골대를 2번이나 맞추면서 이런 불운을 겪었어요. 26라운드 아웃코스전에서는 거친 경기를 펼치면서 경고를 7개나 받았죠. 이 연패를 끌어내겠다는 프라이부르크 선수들의 의지였죠. 라이나트, 굴데, 이 센터백 조합, 그리고 호플러, 산타마리아 미드필더 조합이 상대 압박을 잘하면서 쉽사리 박스 안의 공간을 안 내줬어요. 후반 군터의 공격적인 오버래핑으로 살라이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세트피스에서 라이나트의 헤딩골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지금 원정에서는 1승 1무 3패로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기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7연패 수렁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미넨글라의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이죠. 특히 역습 수비에 허점이 많이 있어요. 프라이부르크도 최근 연패에서 벗어나며 팀이 안정화되고 있죠. 최근 성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고 이 팀 전술 및 골격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살라이가 A매치 기간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골 감각을 한껏 끌어올리고 온 만큼 프라이부르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미넨글라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수원FC 지난 라운드 전북전에서 박지수의 핸드볼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면서 페널티킥 실점을 했죠. 최근 3경기에서 PK 실점이 3개예요. 박주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리면서 수비 불안감을 해결했고 그리고 박주호의 노련한 경기 운영에 기대를 걸었죠. 전북전에서 박주호, 김건웅, 김준영 미드필더 조합이 탄탄한 수비력, 노련함, 그다음에 김준영의 이런 저돌성 등이 잘 어울려지면서 중원 싸움은 잘 해냈습니다. 수원FC는 개막전 양동현 부상 이탈 이후에 공격 진영의 마무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라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도 큰 활약이 없었던 만큼 대체 자원이 필요하죠. 정충군, 조상준, 김승준, 무릴로 이런 발빠른 선수들이 전방에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마무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주는 1부 리그 생존을 위한 남길식 짠물 축구가 자리 잡았죠. 정훈, 권한진, 김호규로 이어지는 3백, 미드필더도 안현범, 여름, 이창민, 정우재 이 7명이 거의 고정 멤버예요. 수비라인과 미드필더진은 이 고정 멤버가 출격하면서 조직력이 완성돼 있고 수비적인 부분은 거의 만점 활약을 하고 있죠. 공격 전개도 이창민의 볼 배급과 안현범, 정우재의 측면 공략으로 시도를 하는데 이게 전개까지는 되는데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 돼요. 주민규, 자와다, 진성우, 여기 유승우 원투까지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죠. 선수비 후 역습 형태의 축구로 패배는 안 하고 있는데 제주의 승리에 큰 기대가 안 가는 상황이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였던 두 팀이에요. 올 시즌 전력이나 역대 상대 전적 등 데이터상으로는 제주의 우세가 예상되죠. 손은 승격 후 전력 보강을 하긴 했는데 아직 하나의 팀으로 완성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체력 안배가 필요한 박주호, 박지수의 A매치 차출 변수도 수원FC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제주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제주의 골 결정력 부재를 감안해 수원의 무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광주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홈팀 광주는 최근 불안했던 수비력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주 원정에서는 비록 측면 크로스로 1실점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안정된 수비력이었죠. 김원식과 이찬동이 버티고선 중원 조합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김종우가 빠졌을 때 공격 전개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아쉽죠. 엄원상은 큰 부상은 아닌데 2주 휴식 진단을 받았던 만큼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요. 펠리페가 정상 컨디션을 회복해서 풀타임이 가능하고 송승민, 김주공 이런 선수들이 좌우 측면에서 보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엄원상만큼 빠른 엄지성이 후반 조커로 상대의 지친 수비 진영을 괴롭힐 것 같은데 이 엄지성이 이번에 올림픽팀 소집에서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죠.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알렉스와 헤이스도 동료들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원정팀 인천은 최근 2경기 연속 상대팀이 퇴장당했지만 1승 1패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수원FC전에서는 박지수 퇴장 후 흐름을 가져가며 승리했는데 강원 원정에서는 후반 내내 11대 10으로 싸웠는데 2대 0으로 패했죠. 김도혁의 출전 여부에 따라 미드필드진의 경기력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아길라르를 전방에 배치하기도 하는데 아길라르는 미드필드에 있었을 때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죠. 김도혁은 부상에서 회복해 이번 경기부터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데 무고사의 합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강석, 오반석 이 노련한 수비수들을 영입하긴 했는데 10골이나 내줬어요. 최다 실점 4위죠. 수비 지정에 허점이 있습니다. 수비수들 앞에서 문제아닌 고군부터 하고는 있지만 센터백들의 느린 발은 상대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펠리페가 살아난 광주는 분명 파괴력이 있습니다. 휴식기를 거치며 키플레이어인 김종우도 체력을 회복했죠. 개모형 체제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수비 조직이에요. 김종우와 펠리페의 호흡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은 경기력이 들쑥날쑥하죠. 아길라르가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펠리페의 고공폭격과 후반 최근 자신감이 오른 엄지성의 속도전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들의 기대감이 높은 이 광주가 우세한 결과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와 브레멘의 경기입니다. 홈팀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3승 2무로 패배가 없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게 패하면서 상승세가 꺾였죠. 근데 바이에른 뮌헨전을 보면은 전반 10분 만에 상대 그 왼쪽 풀백 데이비스가 퇴장당하면서 슈투트가르트가 완전 우세해졌어요. 근데 전반에만 레반도프스키한테 헤트트릭을 허용하면서 4대 0으로 무너졌죠. 설상가상 이날 공격의 한 축인 와마키투카가 전반 한 35분쯤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습니다. 25라운드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는 와마키투카가 활약하면서 상대 자책골 유도 카라이지치 골을 넣으며 2대 0으로 승리했죠. 카라이지치는 7경기 연속골을 성공했고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8경기 연속골을 도전했는데 노이어에 막히면서 무산됐고 근데 A매치에서 3경기 출전해서 3골을 터뜨리고 돌아왔죠. 원정팀 브레멘은 강호들과의 대결에서 최근 연패를 했죠. 25라운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에서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는데 근데 토마스 뮬러의 개인 기량을 막아내지 못하고 내리 실점하며 무너졌어요. 경기 막판 상대가 라인을 과도하게 올린 틈을 타서 나시카가 빠른 역습으로 연계해서 풀크럭이 한 골 만회한 게 그만입니다. 26라운드 볼프스전에서는 경기 초반 공격수 사전트가 세트피스 수비에 가담했다가 헤딩으로 걷어낸다는 게 자책골이 됐어요. 파블랭카 골키퍼의 슈퍼세이브가 없었다면 이 실점이 아니라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정도로 밀리는 경기였죠. 강팀 상대로 수비적인 부분에서 허점이 드러났고 공격 전개 역시 전술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슈투트가르트가 한쪽 날개를 잃었죠. 와마키투카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위안인 것은 최근 물오른 골 감각을 자랑하는 칼라이지치가 A매치 기간에도 3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고 돌아왔다는 점이죠. 칼라이지치 최근 공식전 12경기에서 11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브레멘은 최근 리그 1위, 3위 팀과 연달아 대결하며 패배했어요.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브레멘은 확실한 골게터가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최근 맞대결 전적, 홈 맞대결 전적 모두 슈투트가르트가 우세합니다. 올 시즌 10라운드 맞대결 역시 슈투트가르트가 2대 1로 승리했죠. 슈투트가르트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베를린 더비입니다. 먼저 홈팀 유니온 베를린. 지난 25라운드 켈른과의 경기에서 엔도의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죠. PK로 선제골을 내주긴 했는데 후반 페널티킥으로 동점, 그 다음에 트리메릭 골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죠. 라인슨이 경기 내내 상대 왼쪽 라인을 괴롭히면서 PK로 유도하고 결승골에도 관여하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26라운드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는 5대2로 크게 패했는데요. 경기 시작과 함께 실점했지만 크루즈가 빠르게 동점골을 넣어 균형을 맞췄어요. 근데 안드리치가 수비 진영에서 백패스한 게 텅 빈 골문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죠. 수비 조직이 무너지면서 전반에만 4골을 허용했고 경기 막판 수비 진영에서 공을 또 걷어내지 못하면서 5골이나 실점하며 2대5로 크게 패했죠.
근데 공격수 막스 크루즈는 최근 4경기에서 4골로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은 지난 25라운드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이렇다 할 힘도 못 써보고 패했죠. 객관적 전력 차이를 의식해서 수비적인 운영을 펼쳤지만 상대 개인 기량에 밀리면서 2대0으로 패했어요. 26라운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는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수비를 두텁게 하며 역습 위주로 운영했는데 경기 초반 지프리크의 슈팅 같은 크로스 같은 그런 슈터링에 골문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행운의 골로 앞서 나갔죠. 역습 상황에서 2골을 추가해서 쿠냐와 코르도바가 역습에서 아주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제 9경기째 무승이에요. 최근 경기력과 기세를 봐서는 유니온 베를린이 한 수 위에 있죠. 근데 다만 이번 경기 베를린 더비예요.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경기 맞대결을 봐도 헤르타 베를린이 앞서 있죠. 최근 2경기 모두 4대0, 3대1로 헤르타 베를린이 크게 이겼습니다. 올 시즌 10라운드 맞대결은 안드르치가 퇴장당하면서 헤르타 베를린이 피아텍이 멀티골을 터뜨려서 3대1로 이겼죠. 유니온 베를린의 승 혹은 패 예상합니다. 우선 저희 분석은 다 마쳤고요. 14경기 최종 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는 무패, 2번 경기 성남과 울산 경기는 성남의 패, 3번 서울과 강원, 서울의 승, 4번 도르트문트와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의 무 혹은 패, 레버쿠젠과 샬케는 레버쿠젠의 승, 볼프스부르크와 켈른, 볼프스부르크의 승, 마인츠와 아르미니, 마인츠의 승 혹은 무, 아우크스 호펜하임, 아우크스 패,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 뮌헨, 라이프치히의 승, 무, 미넨글러와 프라이부르크, 미넨글러의 패, 수원FC와 제주, 수원의 무 혹은 패, 광주와 인천, 광주 승, 슈투트가르트와 브레멘, 슈투트가르트의 승, 유니온과 헤르타 베를린 더비, 승 혹은 패. 이상 14경기 분석 및 최종 픽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석 내용 참조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신중한 선택,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13회차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